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.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하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최근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네. 그런데 만약 관공서에서 반려견 몇 마리 이상 기르지 마라. 기르면 벌금을 내야 된다. 뭐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네. 어떨까요? 황당한데요. 네, 좀 황당하게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실제로 부산 진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에 저도 기사로 한번 접한 것 같습니다. 이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죠? 네, 이 조례의 명칭은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. 네.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이 조례를 개정을 하였는데요. 예. 이 개정 내용 중에 가정에서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의 마리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10마리가 넘어가면 이제 제재를 가한다 이런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?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단독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에 이 단독주택에 사는 한 여성이 약 30여 마리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30마리나요? 네,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요. 예.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을 이유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구청이 단속을 못하고 있다가 예. 결국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죠. 부산 진구에서는 가정에서 10마리가 넘는 개를 기를 수 없고요. 네. 만약 10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로 줄여라.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좀 이 민원을 제기한 이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재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조례 안에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? 네, 가축 관련 법을 근거로 했는데요. 예. 해당 법안이 개나 소, 돼지, 오리 등이 포함된 가축 분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마 이 법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하지만 이 반려동물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. 가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장들도 동물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좀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자, 그러면 10마리 이하로 줄이는 거니까, 그러니까 11마리 이상 개를 키우시는 부산 진구 주민들은 6개월 이내에 이 마리수를 10마리 이하로 줄여라 이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, 그러면? 네, 일단 10마리 이하로 줄여라. 이런 내용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요. 네네. 이 이행명령마저 무시하면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게 벌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. 네. 네. 아니,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이 줄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? 현행법상 반려견은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. 구청이 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네네. 일단 구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이기 때문에 네. 효력은 발생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저렇게 키우는 반려견의 마리수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또 한편으로는 이 집단적인 개 사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, 소음 이런 것들을 겪은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분들도 그분들의 권리가 피해를 입은 거겠죠. 네, 그렇죠.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네.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변호사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네. 하지만 그 내용이나 방법이 좀 세련되지 못하다고 할까요?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네네. 현행법상 애완동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인의 사유재산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옆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 보유를 금지한다? 그게 과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. 네네네. 만약에 단속을 위한 근거가 필요했다면 예. 오히려
조례에서 단속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한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어야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느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만한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좀 다른 예입니다만 해운대구에서는 반려견을 맡겼다가 안락사시킨 일도 있었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살고 계신 이제 85세의 할머니께서 예. 6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. 네. 이 할머니의 딸은 해운대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키우던 6마리의 개를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네. 그러자 해운대구에서는 이 개들이 씨가 직접 키울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호센터에 맡겨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거나 또 심하면 안락사도 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마 안락사에 대한 내용은 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이 한 달 후에 할머니가 퇴원을 하고 예. 구청으로 찾아갔더니 네. 6마리 중에 3마리가 안락사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네. 이에 놀란 할머니는 경찰에 진정도 놓고 여러모로 수단을 강구했지만은 현대구청 측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이런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러니까요. 이 반려견이라는 이름만 봐도 거의 가족처럼 여기셨을 텐데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려견이 가족과 같은데 이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규제는 하되 동물복지 이해를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보완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그렇지만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묘수가 필요할 때로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혜를 모으면 분명히 또 좋은 그런 정책들이 마련될 거라고 믿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.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